박정민 교수입니다. 저는 UST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학생들과 같이 깨닫고자 하는 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혁신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 다음에 창업을 하고, 어떤 학생은 취업해서 자기 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나 한번 궁금해서 저기 있는 저 연수단하고 같이 한번 대전시 비용으로 다녀왔습니다. 5군데 정도 방문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새로운 방법의 창업 활성화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잠시 얘기한 다음에 우리 디스커션으로 옮길까 합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매주 학생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약 300명을 매년 3개의 벤처기업으로 보냅니다. 취직을 시킵니다. 이를테면 스탠포드 옆에 있는 벤처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스탠포드에서는 이를테면 싱가포르 대학에서 보낸 싱가포르 사람이 거기에 어레인지라든가 비자 문제라든가 취업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거기서 취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많은 걸 배우겠죠. 비용은 스탠포드처럼 인기가 좋은 곳은 학생들이 좀 많이 내고,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곳은 국가에서 많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1년 있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창업하면 뭐가 달라지겠죠. 싱가포르는 그런 식으로 창업을 활성화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지, 특히 여러분과 같은 고급 인력이나 박사들은 어떻게 할지, 오늘은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기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 요인이 뭔지 그걸 한번 잠시 의견을 나눠보고, 두 번째는 그 청년 과학자와 고급 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기부하고 또 정부에서도 와 계신 분이 계셔서 이 두 분들이 느끼면서 창업할 때 뭐가 제일 아쉬웠는지 그런 거를 한번 듣는 기회를 한 다음에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토론을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바꿔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세요. 기술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든지, 또는 실패 요인은 무엇이든지 아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고 계신 두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무엇이 가장 성공에 중요할지, 또는 실패를 안 하려면 뭘 중요할지, 혹시 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짧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기술 창업인데 성공 요인은 기술입니다. 실패 요인도 기술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일단 기술의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우리 기술이 최고다. 근데 그 최고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기술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발표한 것처럼 중국 드론의 공습이 있기 전에 사실 파악을 하고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처가 좀 늦어진 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기술이 성공 요인이고 실패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기술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인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 드론의 공습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중국 저가 드론을 생산하는 샨토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그쪽에 출장을 가서 20군데 이상 회사를 미팅을 하면서 그 생태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이 지금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고 뭐가 부족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기술이 우리 회사의 강점이 될 수 있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 창업할 때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기술 창업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필연적으로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분야에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 시행착오 한 번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그 한 번으로 모든 걸 승부를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자원과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것은 분명 어떤 좋은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술 창업을 했을 때 시장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내지는 기술의 약점에 의해서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기술 창업을 했을 때 이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실패를 했을 때 회사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플랜 B에 대한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가치 없는 혁신, 혁신 없는 가치. 아마 홍 이사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부기 대표님은 플랜 A가 있다면 플랜 B도 하나쯤은 두 개쯤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앉으면서 김부기 대표님과 홍사 이사님의 자리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김씨가 많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김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가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헷갈리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끝에서부터 하면 우리 김수홍 팀장님은 기업가 정신 강의를 주로 하는 교육을 주로 하는 재단에 계시는데 작년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사람,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들을 1,000명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듣고 자기 학교에 돌아가서 아마 글쎄요 한 10만 명 이상이 강의를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아마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커서 졸업해서 이제 요런 두 분과 같은 그런 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 계신 김석윤 박사님은 전자통신연구소는 직원이 한 2,5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기술사업화, 창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150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으로 창업, 기업가 정신 그걸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선우 박사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계신 분입니다.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저 사람에겐 내가 요걸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그런 기회를 지금부터 칼을 가시라고 미리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 창업의 실패 성공 요인은 주로 이제 기술 플랜 B라는 우리가 답을 들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 과학자 또 여러분 같은 고급 인력들의 창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뭐 충분히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 브라더 앤 시스터의 의견을 조금씩 한번 들어보고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박사님 먼저 해보실까요? 예. 청년 과학자 창업 어떻게 할까? 예,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책 연구 기관에 있다 보니까 정부 문건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정부 문건을 쓸 때 늘상 가장 첫 머리가 현황 및 문제점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고급 연구 인력, 청년 창업가의 실태를 청년 과학자의 창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통계가 없더라고요. 실은 이공계를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경력 관리, 경력 경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고 또 우리 대학원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실은 대학까지는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부 주도로 해서. 그렇지만 대학원은 그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실태, 정확한 실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래서 사례들을 좀 저희도 이제 이공계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저도 이공계 졸업했고요. 네, 일단 저희 뭐 혁신기업 연구단에 있었던 친구가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으로 다시 복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돌아갈 때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같이 하던 것들 계속 이어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박사과정에 딱 들어가면서 학기마다 학회에서 발표, 그 최고의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또 SCI 논문을 몇 편을 써야 졸업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졸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졸업 요건을 갖추려면 학회 발표가 매 학기마다 있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일단 딴짓 못하겠구나.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딴짓은 절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그러면 그래 뭐 SCI 논문도 쓰고 뭐 그러는데 본인의 연구, 본인이 관심 갖는 그런 R&D 사업들, 지금 석박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정부 R&D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했는데 시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네, 과제, R&D 과제들이 본인의 논문이랑은 상관없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과제를 본인의 연구 주제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잘 뭐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한테 창업을 해라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말인가, 좀 어렵겠다. 졸업할 때 석사 과정에는 이제는 뭐 프로젝트형으로 해가지고 아마 창업한 게 졸업 여건으로 인정이 이제 되고 있는 일부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에서 창업한 게 졸업 논문보다 더 못한 것인가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이렇게 법이나 규제적으로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업한 친구들이 대학원의 R&D 과제에 참여할 수 없고요. 지금 또 상황으로는 그 창업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저는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신분상으로. 그런 부분들, 이제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한 거를 가장 현재 연구소에서 많이 느끼고 계실 김석윤 박사님께 아마 두 번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민아 교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참 공감 가는 얘기 중 한 가지가,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년이 61세잖아요. 최대한 해봤자. 대학 교수님도 65세고. 그러면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된다.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면 61세, 60대에 대해서 창업을 할 거냐, 그 전에 할 것이냐, 한 번은 해야 될 그런 이제 시대에 저희는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했는데, 기술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출연연이거든요. 출연연에 수만 개의 특허와 기술을 현재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 일부밖에는 없고,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연구소에서 지금 디파짓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도 예비창업 제도 도입한 부분들 저희 에티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 쪽에다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체 출연연의 예비 창업 단계를 의무화시키자.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 당시 그 한정화 청장님께서, 중기 청장님께서 그때 법제화를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시도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국무회의 때 상정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연에 현재 있는 연구자들도 창업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 출연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외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 자체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년 지금 뭐 석박사, 그러니까 이건 학부생보다는 이제 석박사 위주로 해서 갖고 있는 그 지식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출연연이나 대학 쪽에 있는 기술 자체를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틀을 정부에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의무화시키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참 쉽게 꺼내기 좀 힘든 부분들인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자가면은, 저는 기술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립 자본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무슨 생뚱하게 자본금까지 정부에서 대줘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휴가제도, 휴가비도 지원하고 있죠. 저 성남시에서는 청년 적금 드는 부분들 지원하고 있죠. 복지 차원에서. 저는 그런 개념을 한번 돌려서 봤을 때, 기업이 사실 지금처럼 김부기 대표님이나 홍세화 대표님 뭐 창업을 하시되 설립자금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술 창업자들도 평균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안 돼요. 지금은
그 자본시장법이 지금 바뀌어갖고서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100원짜리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적정 규모의 자본금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청년 기술 창업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서 창업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미국에서는 3F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패밀리, 친구, 프렌드, 그리고 바보, 풀. 이 셋 중에 한 명에게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는 현재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술 창업자들은 최소한 1억 이상의 자본금은 갖고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1억을 다 대주냐? 대주는 것이 아니고 5천만 원 정도를 대주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공짜로 그러니까 주식을 자본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준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주식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융자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은 상환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회사가 망했다. 그건 매몰 비용으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술 창업자들이 아마 창업 설립을 할 당시에 자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몇 년 전에도 좀 얘기를 했다가 다른 쪽에서 좀 비난 아닌 비난을 되게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 진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차원에서 뭐 나가는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창업 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사고의 발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더 강조하면은 예비 창업 출연연회에서 예비 창업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의무화를 시켜서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정부 자금이 들어가 있는 펀드들이 워낙 투자를 벤처기업에 잘 안 하니까 아예 초기에 정부 자금으로 벤처기업인의 지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지분화해서 나중에 되사든지 그런 방법을 말씀하셔서 좀 더 벤처기업 창업자가 자본금 확보를 조금 쉽게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듣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창업을 하는데 그 근간에는 저는 여전히 기업가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기업가 정신을 맨 전선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송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그 대학이나 대학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창업 교육이나 혹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이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과 라고 해서 별도의 과정으로 대부분이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장 부러운 것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곧 기업가세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도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교수님들이 곧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혹은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아이디어가 좋거나 뭐 기술력이 좋은 친구들을 창업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굉장히 평가를 하는데 창업이나 창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대학들도 조금 변해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너무 아카데믹하게 나가는 것도 물론 대학의 본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다른 그 창업 쪽이나 그런 기술력이 좋은 친구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나 혹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앞서 그 두 분께서도 좀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화가 되시면 강단에 쓰셔서 많은 젊은 기업인들을 좀 육성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패널 토론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청중들의 의견을 가장 잘 커뮤니케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시간을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소속을 알려주신 다음에 답변 희망하는 사람을 지정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질문을 한 2개 정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번 저쪽이 먼저 하셨네요. 예. 다음에 선생님은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한테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천용식입니다.
이번에 그 기회를 주셔서 그 과학기술 창업 이노베이터 양성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한 대여섯 개의 기관을 방문했는데 그 기관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기관의 대표분들이 가지는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그 김석윤 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연구단지 있지만은 실제로 그 연구원에서 과학기술자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데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그 연구단지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 또는 어떻게 해 나가야 좀 연구단지가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스타 기업을 키우고 나가는데 좀 앞장서 나갈 수 있나에 대해서 우리 저 김선우 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김석윤 박사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마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다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줄 알았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하셨고요. 그 부분들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발, 출연연발로 해가지고 많이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관장님들의 문제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의지를 갖고 지금 한국 사회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뭐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지금도 일단은 뭐 기관 평가라든지 경영 평가에 이제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저변을 어떻게 넓혀갈 것이냐. 그 뭐 평가 지표로서의 항목이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한테 그렇게 내재화시키는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한 부분은 우리 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내부 과제들이 있잖아요. 기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육 훈련비를 좀 할당을 하시고 그래서 연구 책임자라든지 참여 인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무화해 가는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출연연 쪽의 기술 창업 활성화는 저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인건비 문제 해결이에요. 연구자들이 12,000명 중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속돼 있는 R&D 과제를 안 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과제에 내가 들어가서 준비를 하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에트리에서도 예비 창업하는 부분들도 주요 사업에서 힘겹게 예산을 따서 그 예산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창업 트랙을 탄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사실 100%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에 있는 연구예비 준비금이나 적립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만들어서 그게 1년짜리든 아니면 6개월짜리든 준비할 수 있는 요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관장님의 의지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된다 부분들이 되는데 각 출연연마다 그 연구개발 준비금의 적립금이 사실 없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출연연이 과제 베이스로 정부에서 돈을 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기관에서 기관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부 자체에서 풀어줘야 될 숙제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출연연 25개 출연연에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아예 그 트랙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태워서 준비를 시킨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아마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연구하는 과제를 수행해 가다가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 예,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태준입니다. 오늘 발표 특히 그 김부기 대표님하고 홍세아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전공이 기술혁신과고 산업혁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혁신에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다 출시한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발표로만 보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혁신에 성공을 하려면 출시를 한 다음에 시장에 정착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산업을 만들든가 아니면 기존 산업에서 뭔가 어떤 그 경쟁적 주의를 확보를 하든가. 그거는 실제로 이제 처음에 우리가 기술 중심의 혁신이 시작됐을 때 기술 개발에서 처음 제품을 출시했을 때하고 이 시장을 통해서 산업에 정착하거나 산업을 창출하는 거는 또 어나더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혁신을 보면은 처음에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시장에서 도미넌트하게 시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례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그 혁신의 경영이 필요한 시점인데 두 분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특히 김부기 대표님 아까 얘기하실 때는 저는 전혀 그 매니지먼트나 어떤 스트래티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비전은 좋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데 디테일 아주 굉장히 이제부터 뭔가 정교한 그 비즈니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저한테 하신 질문 맞죠? 아, 네네. 질문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기술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창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는데 기술의 혁신이라는 건 뭐 사람에 따라서 이게 혁신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어도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그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이 기술의 혁신을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감하게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산업 생태계 특성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파트너들은 저희가 원래 이 기술 분야를 관심 있어 하다가 그 기술 분야의 단점들을 알고 포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이 분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술이야 당연히 시장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을 시장과 수요자로부터 검증을 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건 각 회사들마다 영업 비밀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기가 어렵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면 아마 뭐 저나 그리고 홍세화 이사님이나 투자를 못 받았겠죠. 왜냐하면 VC는 절대 기술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기술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 뭐 얼마든지 투자받을 기업들은 많은데 투자자의 마인드를 아까 제가 이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은 우리가 기술이 좋다고 하면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만큼 기술을 많이 연구해 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술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량을 가진 팀원들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출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도 VC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많은 기업들은 그게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지금 이미 한 12분가량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우리 5분이 사회자는 원래 안 해도 됩니다. 5분이 이제 한마디씩 하고 종료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특히 김부기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제가 청년 과학자 및 고급 연구 인력 창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두 분만 좀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을 하고 계신 우리 홍세화 이사님, 그 다음에 정책을 하고 계신 김선우 박사님 두 분께 각각 1, 2분 정도 마지막 코멘트를 듣고 패널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세화 대표 이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일단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만나서
서로 필드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드론을 하면서 뭐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규제 때문에 실험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다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에도 하늘을 날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적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규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몇 군데 대표 기업만 이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내놓는다면 저희처럼 스타트업은 사실 그 규제와 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전체 생태계에 함께하고 있는 정말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이게 정말 클 수 있는 기술이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그 아이디어를 낼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자리, 오늘과 같은 자리들이 계속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 관계분께는 드리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사실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성장한 기업이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호 박사님. 네.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창업을 한다, 창업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창업, 기술 기반의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 또 어렵게 또 안정적인 여건에서도 창업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을 응원하고 그게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예산이지만 창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디에 뭐 어느 부분이 더 늘어나야 하고 그런 모니터링 하는 것들 꾸준히 유지해 가겠고요. 오늘이 과학기술 정책 포럼으로 하지만 영 이노베이터 토크라고 하는 부분이 2013년서부터 저희가 꾸준히 하고 이 자리에 우리 김부기 대표님이나 홍세화 이사님 같은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앞으로의 미래 인재들이 꾸준히 이런 과정에서 실패를 너무 크게 겪지 않도록 안전망의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점심 식사하면서 좀 더 머무를 겁니다. 명함 교환하시거나 인사하실 분들 와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